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월요일 시장부터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미국발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그동안의 스탠스와는 확실히 달라진 듯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좀 꺾일 것 같다라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 말 그대로 급등했고요.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 니케이 지수가 특히나 미국 증시와 동조화를 보이면서 2% 후반대, 3%의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우리 시장은 아직도 중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1% 초반대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급등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좀 못내 아쉽습니다. 1% 후반대의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상승폭이 재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안쪽까지 지금 상승폭을 줄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보자면 오늘도 역시나 미국보다는 중국 증시 상황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르는 종목만 봐도 그동안 많은 조정이 나왔던 전기, 전자 업종, 철강, 화학 업종 등에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이 두 종목이 지금 3%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이 제자리고 이 두 종목만 이만큼 올라가도 우리 시장은 1%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 그리고 특히나 유가 관련된 정유주들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데 실적 호조 기대되는 스튜디오 드래곤 등을 비롯해서 실적 장세가 코스닥은 일찌감치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봐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지금 짧게 봐야 될 그리고 눈앞에 지금 있는 이슈들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합의 부분입니다. 차관급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오늘 내일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될지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전망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등을 비롯해서 이번 주에 봐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각 9명씩 18명과 노동부 장관이 제청한 공익위원 9명까지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국경 장벽 예산 대치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또 주말을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셧다운 16일째를 맞은 현지 시각으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장벽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국가 비상 상황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이 내일로 예고된 총파업에 대비해 지역마다 거점 점포를 운영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파업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지역마다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모바일 뱅킹, 현금 인출기 등의 비대면 서비스는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이 기존의 5억 원 이하에서 다음 달부터 30억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른 것으로 연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4% 수수료율을,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6%를 적용받습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각각 0.65%포인트, 0.61%포인트씩 인하된 것으로 각각 평균 147만 원과 505만 원씩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증시 흐름 살펴봅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1% 초반대의 상승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2035포인트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중에 2050 부근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지키지 못하고 특히나 중국 증시가 시작된 이후에는 중국 증시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자 우리 시장도 같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31포인트대까지 상승폭 줄였다가 현재는 2035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2,133억 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이 열심히 사주는데 기관 전주체가 사줍니다. 하지만 개인 외국인 파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셀트리온을 제외하면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JP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 재료가 좀 드러난 걸까요? 그리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에서 물러나겠다. 일단은 전문 경영인과 대주주를 좀 분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셀트리온이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삼성전자의 3%대의 급등이 눈에 띕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가고요. LG화학이 장중에 5%가 넘게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3% 후반대까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이버 오늘 5% 급등, 한국전력, SK텔레콤 소폭씩 조정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도 오늘 상승하고요. 삼성물산도 올라가고 KB금융도 올라갑니다. 신한지주는 약보합, 현대모비스 1%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0선 지금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0.89% 상승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674 역시나 코스닥도 전강 후 약 수준입니다. 약이라고 표현하긴 조금 그렇지만 장 초반보다는 분위기가 좀 꺾인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531억 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면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고 포스코캠텍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합니다. 지난주까지 일제히 눌려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상승하면서 포스코캠텍을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부터 전체적으로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신저가 기록했던 CJENM도 2% 후반대의 상승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조정 나오는 가운데 펄어비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5%의 상승인데 장중에 6%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85,000원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펄어비스도 20만원 다시 회복을 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약보합인 가운데 파라다이스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2.8%까지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아난티 휴재로 올라가는 가운데 컴투스는 조정이 살짝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19원대까지 내리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상황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월요일이다 보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요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주도 시장은 반등을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미중 무역 협상의 회담이 개최되면서 어떤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차관급 쪽으로 격화되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긴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다보스 포럼 1월 22일 날 열리는 그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왕치산과 무역 대표부와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그때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첫 대면이라는 데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약간 모멘텀이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12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오늘 어떤 미국 시장 지표를 바라보고 있는 단계고요. 내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근데 워낙 눈높이가 낮았던 만큼 그래도 시장의 반응들은 나쁘지 않다는데 무게를 둘 수 있는데 또 하나 CES2019가 개최가 되죠.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관련된 5G나 자율주행차 어떤 인공지능 쪽이 가장 또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장중에 12월 중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 미국의 1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면서 관련된 무역 전쟁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의 변화들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1월 9일 날 수요일 날은 국내에서 연간 고용 동향과 12월 고용 동향이 발표될 텐데 어떤 변화가 좀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무엇보다 생산자 물가지수의 동향들이 더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부진한 경제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1월 10일 날 목요일 날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이어질 예정인데 아무래도 기관 중심의 차익 매물에 계속 강화가 될지 여부들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날 중국의 4분기 GDP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6.5%에서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중국 쪽에서 이 휘발유차와 관련된 공장의 신설과 증설에 대해서 강력 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어지는 전기차의 모멘텀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1월 11일 날 금요일 날은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 어느 정도 안정권이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의 하락세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물가에 대한 부담은 많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일제히 지금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네,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이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올라왔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한 번쯤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들이 낫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5조 원 정도 기술 수출을 성과를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인트랙의 삼성바이오로와 셀트리온 그리고 초청기업 9개 그리고 기타 1대1 미팅을 포함한 참여기업이 26개사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시장의 영향이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대형사보다는 참여하는 중소형사 중심으로 강세 기조를 뚜렷하게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알려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 바로 성과가 내기보다는 투자자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이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 특히 얘기하는 기술 수출료나 라이선스 아웃 같은 쪽으로 변화가 나오기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대표적으로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 전년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일정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사그라들면은 오히려 주가는 단기 반등에서 차익 매물이 커질 가능성을 좀 염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올라오게 됐었을 때 매도하자라는 관점과 함께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인상 완료가 되는 업체들 중심으로 성과가 가시화되는 종목적으로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내에 인상 3상 관련돼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회사가 바이로메드, 또 신라젠, 메지온, HLB로 알려져 있고요. 게다가 FDA 허가와 관련돼서 SK 바이오팜 쪽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 쪽으로 조금 더 긴 시각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JP모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장 상황이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뭐랄까 잘 못 오르는 느낌을 받는 거는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협상 테이블은 또 판이 깔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차관급 회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예, 일단 지난주부터 12월 작년 연말을 거치면서 넘어왔던 그 글로벌 증시의 급락, 특히 뉴욕장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던 가운데에 이걸 갖다 돌려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보였죠. 지난주 순서대로만 얘기하자면은 일단 인민은행이 먼저 움직였고요. 예. 지준율 앞으로 한 100bp 더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전미 경제학회 모임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결국 또 이렇게 시장이 가장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또한 뭐죠? 저기 시리아 철군 관련해서는 예. 또 그다음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결국 시리아 철군 건은 컸었죠. 그걸로 그쵸. 인해서 매티스 장관이 나라죠. 사임을 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미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 터키 군들이 터키에서 쿠르드족들 갖다 보호하지 않으면은 우리 철군 늦춘다 이런 식으로까지 갔으니까 그가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이번 주 와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어제 이제 블룸버그에서 오늘 내일 지금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블룸버그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키 이슈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니까 이제 지적 재산권 문제죠. 두 번째는 화웨이와 5G 관련한 얘기. 그 다음에 중국 제조 2025 지금 준비한 자료가 지금 안 나오고 있나요, 화면에?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습니까? 예. 네네. 자, 첫 번째 지적재산권, 화웨이와 5G 문제, 예.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니까 중국 제조 2025,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그리고 미국 농산물 수입 관련,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 예. 그리고 7번 여기 중요합니다. 마켓 액세스 포 뱅크스니까 중국 금융시장을 다 개방해가지고 월가의 IB들이 들어가서 한번 휘젓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오른쪽에는 이제 지난 12월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내용이죠. 중국이 원하고 있기를 아주 크고 그리고 very comprehensive 포괄적인 그런 딜을 원한다. 그리고 조만간에 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상황인데 황구15 논조를 봐도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뭔가 헤드라인은 좋게 뽑고 싶은 거예요. 네. 예. 연준이 이제 도와줬죠. 그것도 재밌습니다. 저 트위터를 찾다가 급해갖고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못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준 까는 와중에 예. 우리 지금 중국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고 이기고 있는 와중에 연준이 왜 이렇게 초를 치냐. 너희들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좀 도와줘야 되냐 안 되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연준 너희가 너무 긴축적으로 나와가지고 그거 한데 너희가 좀 도와줘라. 그러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우리가 좀 더 세게 중국을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였고 결국 지난 금요일 날 연준이 그러한 정치권의 압력에 특히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한 그런 모습이죠. 그 굴복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맞죠. 파월 의장이나 연준은 이제 할 말 없습니다. 지난 12월 FOMC 기자회견 때 했는 말 보세요. 그렇죠. 그때 가장 시장 갖다가 놀라게 하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던 멘트가 지금 500억 달러 규모로 만기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재투자를 중단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좀 수정할 그거 오토파일럿이다. 그냥 자동 항법 장치로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파월이 갑자기 말을 바꿨죠. 말을 확 바꿨죠. 예. 그거 필요하면은 바꿀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데이터 디펜던트 아니죠. 주식시장 디펜던트요. 그냥 자기보다 힘 있는 쪽에서의 압력에 또 굴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굴복을 제대로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와, 미국 증시가 3% 넘게 올라가는 거를 요즘에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제 상황들이. 다우지수 안 움직여야 200포인트 겁니다.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안 움직이는 날이 200포인트, 뭐 170, 80 어라운드일 것이고 좀 움직였다 하면은 400포인트. 조금 아침에 일어나서 좀 놀랄 정도면은 다우 기준으로 600, 800포인트. 시원시원하게 이제 움직인다는 거네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위아래로 한쪽 방향이 아니라 전체 레인지로 봤을 때 이 정도가 움직인다는 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감잡기가 뭐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특히나 펼쳐지는 여기서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변동성 커진 거 이것만큼은 올 한 해 내내 진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게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트위터나 이런 뭐 행보는 후의 행보고 네. 그동안에 딱 나오는 모습들을 보자 하니 이번 다보스 포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왕치산 국가부주석과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여나 지금 차관급의 그런 협상들을 네. 어느 정도 우야무야 끝내고 예. 내가 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가서 합의는 이 정도를 해야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트위터에 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소설인데 이게 소설이 잘 맞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관련한 보도가 있긴 있었죠. 예,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도 실제로. 그걸 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시장이 어지간히 급하다. 그래서 그 급한 시장의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도 움직이고 연준도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언론들도 최대한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상대가 너무 약해요. 왕치산이 뭡니까? 시진핑 주석도 아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글쎄요. 저기에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 저기에 나가서 기대됩니다. 지난번 유엔 총회 때는 연설 시작해서 몇 초 안 돼가지고 그 어떤 외교적 관리에 굉장히 정통한 그 사람들이 그냥 참지 못하는 웃음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난 척 하다가. 예. 이번에 또 저 다보스 포럼 가서는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딜 가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참석하는 자리는 봉숭아학당이 되어 왔죠. 재밌죠. 마침내 다보스 포럼도 한번 그걸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왕치산 회동 문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탑다운이거든요. 왕치산이 뭐 얼쩡거릴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결정권자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급이 맞지 않는다라고 볼 확률이 많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급이 맞는 사람은 저기에 이란에 있죠. 삼성 장군. 요즘에 좀 뜸하네요, 그 얘기. 뜸하죠. 예, 그러니까 한번 또 얘기 나올 때 됐는데. 그리고 이제 FOMC 12월 의사록이 공개가 될 텐데 이게 시장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공개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아하니 기존하고는 스탠스가 완전히 변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이게 의사록 공개 이후에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FOMC 의사록도 이제 꽤나 시장에서 주목하는 변수가 되었죠. 아마 또 의사록 마사지가 급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 의장이 말을 바꿨기 때문에. 맞아요. 네. 뭐 이런저런 많은 논의가 있었던 가운데 의사록 가운데에서 어느 쪽에다 방점을 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고 보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여기에서 결국 이제 의사록은 여기에 맞춰서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진짜 오락가락 냉탕 온탕이죠. 호키시 도비시 왔다 갔다 하는데 멘트 보시죠. 전미경제학회 우리가 AEA라고 하는 것은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의 약자입니다. 예. 정책에 있어서 정해진 길은 없다. 즉 우리 금리 인상이라고 딱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다 이 얘기죠. 시장이 보내는 경기 하방 위험 메시지 주목한다. 즉 주가 빠지는 거 우리 신경 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책을 수정할 준비되어 있다. 그 얘기는 금리 인상 중단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지원하겠다. 금리 인하도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그 문제의 그 보유자산 추수 프로그램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정책 변경 주저하지 않겠다. 여기서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저 개인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그래도 저 속옷은 남겨놔야 되는데 다 벗었어요. 다 벗어버렸어요. 이게 참 어렵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보시죠.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와 싶을 사람이 막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 사람들도 왔네요. 버냉키, 가이트너, 티모시 가이트너. 그때 금융위기 당시에 그거 했죠. 미국 재무장관이었죠. 재무장관이었나? 아니다. 재무장관은 이쪽이었고 헨리 폴슨이었고 여기 그 연방 연준에 갑자기 제가 왜 이렇게 헷갈리죠? 가이트너 그 당시 직책이 그런 상황에서 자 역전의 용사들이 다 모이는데 이 사람들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시장 변동성 절대 우려할 수준 아니다. 겁먹지 말고 주식 사라 하는 얘기죠. 이 사람 재무부 장관 맞네요. 재무장관이었죠? 그렇죠. 자, 이 사람들 이 사진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아래쪽에 이거는 그 인사이드 잡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예. 캡처된 모습인데요. 헨리 폴슨, 버냉키, 가이트너 이 표정들 보세요. 금융이 터지고 나서 이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라고 해서 7천억 달러짜리입니다. 예. 7천억 달러 중에 3,500억 달러는 대통령 권한으로 막 하고 3,500억 달러는 의회 승인 받아가면서 지원하자. 그거 다 이 사람들 살려준 돈들 아닙니까? 블랭크 파인, 저기 그 당시 골드만삭스 CEO,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이 사람들은 지금도 건재하죠. 야 여기가 다 지금 우리 좀 살려주세요. 돈 좀 받아먹겠다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시 득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은 못 가도 일주일 좀 길면 한 달짜리 반등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나옵니다. 네. 뭐 시장 예상치가 있고 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이후의 움직임을 어떻게 저희가 좀 예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애플이 워낙에 좀 워낙에 어렵죠. 그거였죠. 예.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지금 한 30% 가까이 터지고 있겠습니까? 예. 그 얘기는 또 이렇게도 역으로 할 수 있죠. 미국에서 워렌 버핏을 갖다가 루즈로 만들겠느냐. 그런 전설을 맞아. 그렇죠. 그럴 리는 없죠. 살려줘야겠죠. 예. 워렌 버핏이 애플에서 똔똔 치고 나올 기회는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연준이든 트럼프든.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냥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갖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제목에서 일간인데 이거 주간 차트입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시면은 위클리 차트인데요. 위에는 일간이 되는 잘못됐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거는 한 35,000원을 찍었더라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 조정의 맥시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왔고 이제 올라가면은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이 선이 예. 이제 좀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고 우리 코스피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1월 4일 날 코스피 일간 차트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1월 4일 날 나왔던 이 급락 1월 4일 날 거. 예. 이로써 이제 지난 10월 달에 1986포인트보다 비슷한 1984를 찍으면서 일단 이중 바닥 더블 바텀 조건은 만들었고 지금 올라오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네크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140라운드를 갖다가 돌파한다면은 이 더블 바텀으로 만들었던 이 폭만큼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네크라인이라고 할 만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오는 동안에 누가 샀느냐 하는 얘기죠. 개인들이 샀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샀으니까 그게 좀 위험하네요. 그게 이제 저 매물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또 김민수 대표도 말씀하셨죠. 옵션 만기일 날 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 지금 바깥 분위기는 좋습니다. 바깥 분위기는 좋은데 그래서 결국 저게 이제 관건이죠. 지수 자체로 올라가려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일단 힘을 내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결국 수급을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겨 주겠는가? 액면 분할 이후에 개인이 한 7조 샀다는데 예. 저 쉽게 매겨줄 그 독사들이 아니죠. 그렇죠. 예. 쉽게 갈 수 있는 장은 아닐 그러나 수 어쨌거나 있다. 바깥 분위기는 지금 좋습니다. 대외 훈풍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촉매지가 국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수급 부분을 특히나 삼성전자는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날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